마블 최초의 여성 빌런이 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헬라.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일단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또다시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사실 토르보다는 로키가 조금 더 그 팬들의 애정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토르는 자기 영화에서는 정말 그 왕자님. 지구만 오면은 그 바보가 되는 거죠. 금발 멍청이가 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자리 배치가 다른 때랑 좀 달라요. 저희가 잉여사롱이 개편과 함께 이제 서 기자님이 그만두시고 이제 메인 MC를 제가 이번 주부터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발전할 잉여사롱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는 김선영입니다. 네. 오프닝 멘트에 힘이 잔뜩 실려 있네요. 예. 오늘 사실 이제 서정민 기자님이 네. 급한 회사 사정으로 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서정민 없는 잉여사롱을 무슨 맛으로 또 보느냐라고 아쉬워하실 거라는 멘트를 하면은 아마 서 기자님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선영 평론가님께서 네. 메인 MC가 되셨습니다. 서 기자님이 없으셔서 대신 저희가 그 빈자리를 더 몇 배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트시네마라는 고전 영화들을 상영하는 극장에서 프로그램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숙현입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풍성한 방송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여러분 뒤에도 화면이 지금 휘황찬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토르 라그나로크 편이에요. 올해 저희가 또 마블 영화를 여름 때 이제 홈커밍을 다뤘었고요. 이번에 올해 두 번째로 공개되는 이제 마블 MCU 영화 토르인데, 토르 시리즈로 보면 이제 세 번째 작품인 거죠. 이전 시리즈 중에서 가장 초반 그 관객 동원 속도가 굉장히 좋고, 또 평론가들 평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토르 시리즈는 한국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없지는 않지만, 굳이 이제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들 단독 영화들을 쭉 비교해 놓고 보면은 그 중에서는 가장 좀 관객 호응이 적었던 시리즈 중에 하나죠. 토르 1편을 보고 그 이후에 2편을 안 보셨다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제법 있었어요. 네. 그래서 1, 2편에 비해서 이제 왜 3편은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또 얻고 평가도 좋은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토르 1편은 일단 세계관을 설명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한 작품이죠.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연출을 맡았었고요. 케네스 브래너는 아시다시피 섹스피어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데뷔 자체도, 첫 영화 자체도 헨리 5세로 데뷔를 했던 사람이고, 워낙에 섹스피어를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식의, 이게 고대 그 북유럽 신화하고 좀 연결된 얘기니까 그런 식의 원래 영웅 신화들이 보여준 어떤 장중함이나 비극, 그 다음에 또 섹스피어 희곡들을 옮긴 그 케네스 브래너 영화들 되게 웃겨요. 만담을 당시의 부인이었던 이제 엠마 톰슨하고 둘이 같이 만담하는 걸 보면 정말 이렇게 되게 즐거운, 이렇게 고전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1편에 잘 살아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단순한 영웅시나 서사인 거잖아요. 그쵸. 자신의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신이 진정한 신이자 왕위 계승자로서 각성하는 내용이니까. 2편 다크월드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에서 흐릿한 영화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근데 2편의 문제는 좀 너무 아웃행성을 다 다루다 보니까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방만해져서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뭐가 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영화는 나쁜 영화였다라고만 기억을 하는 거죠. 2편은 많은 분들이 영화 자체보다 2편 홍보하려고 톰 히들스톤이 한국 와서 춤췄던 거를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게 2편 때였군요. 네, 그게 2편 때였어요. 예. 토르 3편에서는 어떤 일들을 다루고 있느냐. 일단 라그나로크가 북유럽 신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종말의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둡지 않을까,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맨 처음에 그 언론 시사회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여태까지 토르 시리즈 중에서 가장 경쾌하고 유쾌하고 굉장히 무해한 웃음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웃음을 담고 있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평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토르가 예언되어 있는 그 최후의 전쟁인 라그나로크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에게 이제 숨겨져 있던 형제인 그 자신의 누나인 헬라, 죽음의 여신과 맞서 싸우면서 또 아스가르드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또 로키도 그 한 몫을 하게 되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극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엮이게 되는데 여기도 또다시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그렇죠. 예, 로켓뿐 아니라 네. 예. 여기서는 일단 초반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선언을 하는 게 일단은 이 세계의 종말, 그러니까 일단 제목부터가 종말을 함축을 하고 있고 또 도입부부터 오딘이 죽고 나서 퇴장을 하고 영화가 시작이 돼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오딘이 상징하고 있는 한 세계의 말 그대로 종말을 이 영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작품이라서요. 사실 저는 토르 시리즈의 뭐 인지도 이런 거랑 상관없이 토르 시리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MCU와 너무나 좀 동떨어진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했고, 네네. 11화에서 보면 막 히어로들이 자신의 어떤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막 신정, 왕정 막 이런 그렇죠. 체제인데 네. 되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토르 3편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찜찜함을 좀 많이 덜어내고 좀 평등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구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가서요. 저는 이 종말이라는 게 의미하는 어떤 기존 체제의 전복 이런 게 되게 이 영화를 좀 좋게 본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토르하고 로키 두 형제가 이제 계속 뭔가 투닥투닥대는 게 특히 이제 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저도 그 둘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 토르보다는 로키가 조금 더 팬들의 애정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재밌잖아요. 재밌고 약간 사악하게 교활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또 미워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캐릭터. 그다음에 사실 누구한테나 있는 자신의 약간 좀 남한테 좀 들키고 싶지 않은 약간 치사한 부분 이런 것들을 되게 표현을 잘 해주는 또 배우가 멋있기도 하고 반면에 토르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묵직하고 육중하고 이제 굉장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굉장히 약간 허당 같은 실수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귀여움이 있지만 3편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제가 이 방송을 나오고 있다고 또 이제 어제 영화를 그 토르 그러니까 그 1편과 3편을 본 거죠. 2차 관람을 또 하셨군요. 네, 또 이제 보러 갔는데 그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거를 뭘 할까 이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영화가 시작하고 10분 만에 그 모든 걸 잊고 그냥 2시간 동안 또 열심히 정신을 잃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정말 재미는 보장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만은 확실한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좋았던 거는 사실 이 어벤져스에서 제일 완력이 세고 힘이 제일 센 둘이 붙는 거잖아요. 굉장한 어떤 쾌감도 있고 농담 따먹기를 헐크와 하는 것도 토르의 재밌고. 검투 장면이 있죠. 예. 뭐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갭이 있잖아요. 어벤져스 시리즈도 그렇고 MCU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자기 스탠드얼론 영화에 출연할 때의 성격과 네. 남의 영화에 카메오 출연할 때의 성격과 또 어벤져스로 어벤져스 모였을 때 네. 성격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작가들이 어떤 캐릭터를 중심에 놓고 쓰느냐, 또 어떤 감독이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한 캐릭터는 사실 성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서사나 어떤 기본적인 설정들은 공유하고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토르가 약간 되게 애매해진 게 로키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호시탐탐 뭔가를 노리고 있는 네. 그런 캐릭터로 꾸준히 나오면 되는데 맞아요. 토르는 자기 영화에서는 정말 그 왕자님, 예.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사극이나 장중한 어떤 시대극에 등장할 만한 왕자님으로 나오다가 다른 영화에만 가면은 약간 금발 멍청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고귀하신 네. 신분이지만 되게 금발 멍청이가 되고 비전이 자기 망치 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있었던 거를 이번 편에서는 좀 걔가 얘입니다라고 이렇게 잘 그 두 세계를 접점 만들어주는 편이기도 했고 네. 동시에 김선임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때까지의 어떤 그 장중하면서도 어딘가 굉장히 수직적인 서열 구조를 가지고 있던 토르 세계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네. 토르가 사실 약간 좀 맹한 구석이 있는 그런 아까 금발멍청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1편에서부터 그 토르 단독 영화 1편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약간 그런 지구에 화답병. 오면. 네, 지구에 와서 계속 이렇게 여기 차에 치고부터 시작해서 감히 왕자인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난동을 부리다가 뭐 이렇게 주사를 맞고 기절을 한달지. 예, 그다음에 맥주를 뭐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여기 한 잔 더 잔을 이렇게 예, 잔을 던진다든지. 깬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어김없이 사실 이 배우의 얼굴을 이제 좀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계속 개그를 시키거든요. 그 몸 개그를 계속 시켰었고 1편부터 그거는 이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배우가 가진 굉장히 육중한 몸에 사실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과 금발 이 외모를 이용한 어떤 그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케네스 브래너라는 감독이 투입된 것도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셰익스피어와 고대 이제 어떤 영웅 신화 같은 데서 나오는 장중한 비극 안에 셰익스피어 이렇게 만담 같은 코미디가 들어간 것도 사실 이 배우의 외모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배우는 지구만 오면은 이제 그 바보가 되는 거죠. 지구만 오면은 그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지구인들하고 어울리면은 뭔가 이제 계속 약간 맹한 모습이 자주 보여지는데 여기는 3편 같은 경우는 딱 그냥 배경이 아스가르드거든요. 지구로 오지 않죠. 예, 여기에 있으니까 멋있어지더라고요. 그 아스가르드 혹은 그 뭐 사카르 행성 이렇게 우주를 떠돌아다닐 때는 역시 신으로서의 그 토르를 그동안 이제 약간 머리는 살짝 가볍고 이제 근육 힘은 센 그런 캐릭터 약간 돌쇠형 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정이 안 가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 우리가 남자한테 기대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덕목이 아닌가. 네. 똑똑해서 그 헐크가 된 브루스 배너 같은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무해한 네. 꽃미남이 최고의 이상형이 아닌가. 본인 자체는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고 네. 하지만 그 능력을 적당히 쓸 줄 알고 특히 이제 이게 또 헐크하고 대결을 할 때 보면 사실 나타나거든요. We know each other. He's a friend from work. 처음에 이제 공격을 안 하려고 계속 이렇게 헐크를 달래고 우린 친구 계속 어필을 하잖아요. 예. 이 영화가 1편, 2편 사실 되게 어둡고 이제 토르의 성격이 이 3편에서 굉장히 유쾌해진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어벤져스 시리즈 나왔을 때 이제 농담을 하고 만담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편에서의 토르는 좀 약간 특히나 이제 전반부에서의 되게 오만한 토르는 되게 포악해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 안 맞는다고 그 잔치상을 다 이렇게 들어엎고 네. 밥상 없는 남자였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이 그 1편 내에서 바뀌기는 합니다. 제인과 연애를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다정한 남자가 되고 좀 뭐 이렇게 식사 준비를 같이 하고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되게 이렇게 좀 거칠고 사실은 그 오만함이 오만하다 못해서 사실 굉장히 아래로 내려다보고 좀 불쾌할 정도였다라면 이 사람이 사실 지구에 와서 어벤져스들과 어울리고 하면서 사실은 성격이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좀 약간 따뜻하고 이런 면도 없잖아요. 자기 못지않게 괴팍한 인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벨사는. 지금 3편까지 오면 거의 네. 무슨 그 인간 승리의 최고봉, 성격이 최고로 개조된 가장 많이 개조된 사람 중 하나가 아마 토르일 거예요. 네. 그 성격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영화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정신이 없긴 해요. 왜냐하면 가오갤풍의 스타일을 끌어와가지고 또 토르가 아스가르드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다른 행성으로 가잖아요. 이번에 또 그 아스가르드에서 정말 그 헬라한테 완전히 무력화당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행성에 그 떨어져서 또 다른 여성 캐릭터한테 막 휘둘리면서 네. 말 그대로 이제 노예가 돼서 검투사 역할로 딱 등장을 하는데 그때 딱 만난 게 헐크란 말이죠. 네네. 헐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벤져스에서 11호에 등장을 하지 않았고 어벤져스 2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인류에게 또 위험이 될 수 있겠다, 내 힘이.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된 다음에 우리가 그 행방을 몰랐었는데 이 행성에 정착을 해서 검투사로 우주의 챔피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쵸? 너무 신나하면서. 예. 근데 이 둘이 맞붙으면서 And you and I had a fight recently. Did I win? No, I won easily. Doesn't sound right. Well, it's true. 거기에서 품어져 나오는 액션도 액션이지만 사실은 둘의 만담 코미디가 정말 예. 계속 배꼽을 잡게 하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헐크는 또 이제 브루스 배너
헐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지적인 면모랄지 그 굉장히 사려 깊음이랄지 이런 것들이 죄다 싹 없는 사라진 상태죠.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화가 약간 그 주어 동사 약간 이런 느낌이죠. 헐크 여기 좋다. 헐크 너 싫다. 약간 이런 토르 유치원에 있는 네네.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장면에 한 8할 정도는 배우들의 애드립에 의존해서 갔다고 해요. 하더라고요. 네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새로운 감독이나 새로운 각본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캐릭터의 다이내믹에 있어서만큼은 감독이나 작가가 배우들에게 방향성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요. 왜냐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배우들인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토르와 헐크가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유치찬란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면들조차도 거의 뭐 네. 나 싫어. 너 그래서 네. 사람들이 싫어해. 이러면 막 삐지고 맞아요. 막 이런 예, 수준이잖아요. 정말 각본가들이 열심히 써준 게 아니라 배우들이 애드립을 한 건데 정말 너무 토르고 너무 헐크인 거죠. 맞아요. 예. 네. 또 이번 작품에 많은 분들이 좀 호평을 하시는 게 이제 마블 최초의 여성 빌런이 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름으로만 언급을 했던 헬라 네. 대배우가 연기를 네. 하죠.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를 했는데 네. 예,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저러고 등장하잖아요. 메이크업부터 예. 저도 헬라 딱 등장했을 때 이거 마블판 매드맥스가 될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헬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네. 그리고 토르와 붙었을 때 무력으로 토르를 제압할 수 있는 존재인 거면 사실 굉장히 어마무시한 거죠. 토르의 망치를 초반에 딱 만나자마자 영화 초반에 맨손으로 그 아무도 들 수 없다는 망치를 그냥 뽀개버리는데 사실 굉장히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리즈가 어떻게 갈리고 그러나 토르한테 망치인데 그렇죠. 어떡하지? 예. 사람이 한 손으로 뭔가를 쪼개는 거는 사과만 쪼개도 겁이 나는 판인데 네. 이제 망치를 쪼개는 게 예고편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네. 다들 사람들이 저캐는 도대체 뭐야?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흔히 있었던 말하는 거죠. 벨붕이 일어난 거예요. 초반부터. 밸런스. 네. 토르와 로키가 둘 다 심지어 앞에 있는데 그것도 한 손만으로 전혀 미동도 없이 네. 절대 고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 벨붕을 도대체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동안 토르는 굉장히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굉장히 좀 오만하고 자신의 능력을 좀 과신하는 그런 아무래도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재밌는 게 이제 연합을 구성을 하잖아요. 네. 아까 팀을 이야기한 계속. 헐크도 그렇고 또 새로운 캐릭터가 또 등장을 하죠. 예, 발키리. 네. 그 발키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발키리는 아스가르드에서 왕을 호위하는 특별 그 여성으로만 구성된 엘리트 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타고 전투를 거의 하는데 뭐 토르 와. 최고의 비주얼 예. 네, 그러니까 정점에 토르도 이른, 왜냐하면 네. 나도 어렸을 때 발키리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근데 음. 여자만 된다고 해서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네. 정도로 어떤 선망의 대상인 존재죠. 굉장한 전투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네, 그래서 발키리와 이제 헬라의 존재는 그러니까 토르와 로키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이 아스가르드의 한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이었죠. 예. 오딘이 길을 쓰고 숨겨왔던 그렇죠. 어떤 역사죠. 예.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발키리가 죄다 이제 사라져 있는 걸로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헬라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그 발키리 전원이 투입됐다가 약간 비극적인 결론을 모두가 맞았던 건데. 몰살당하고 이 주인공만 남았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 발키리의 이름을 사실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발키리라는 거는 그 발키리라고만 군대인 얘기하죠. 거지 끝까지 자막에도 그냥 발키리라고 나오죠. 네. 예. 그래서 테사 톰슨이 연기를 하는 캐릭터인데 네네. 굉장히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약간 매력적으로 등장을 하죠. 예. 약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유니버스에서 이제 원정원과 같은 어떤 그런 태세로 등장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술에 취해서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네.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그 술주정뱅이로 등장을 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실력자라는 네. 설정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남성 주인공한테 주던 어떤 설정이거든요. 무협지적인 설정 아니에요. 예, 저는 여성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그것도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너무 이렇게 신선해서 예, 그러니까 너무 거기 막 좋았어요. 웃으면서도 이것들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장면 어느 순간에 네. 통쾌함을 느끼겠구나라는 것들
것도 너무나 잘 계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통쾌하면서도. 예, 어떤 시리즈들은 여전히 어떤 이 여성 팬들의 숫자가 사실은 굉장하다라는 사실을 굳이 되게 인식을 안 하고 무시를 하는 어떤 시리즈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영화에서는 우리 마블 팬의 여성 팬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좀 센 여성이 나오기를 등장한다라는 거 우리도 알아요라는 걸 뭔가 보여준달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잘 계산이 돼 있어서 네네. 되게 막 흐뭇해하면서도 너무 잘 낚인다 이런 생각도 예. 또 들고. 그 영화가 네. 좀 영악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런 식의 영악함이라면은 뭐 얼마든지 박수 받아야 되죠. 네네. 그만큼 이 영화는 빌런인 헬라도 그렇고 이 엘리트 여성 전사인 바이키리도 그렇고요. 새로 나온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가 또 마블 영화들의 그동안 빌런이 너무 약하다 DC에 비해서 그게 굉장히 큰 약점으로 꼽았었는데 뭐 가장 매력적인 빌런이라고 자신했던 그 근거를 알겠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빌런의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입체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영화 전체가 좀 많은 스토리와 많은 행성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더 입체적이고 더 강한 욕망을 좀 보여줄 수도 있었던 헬라 캐릭터가 약간 사실 어떤 여배우가 맡았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역할에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네. 배우의 어떤 아우라나 이미지를 그냥 이 악역을 소개를 하는데 소진을 하고 그냥 이렇게 퇴장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좀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면 굳이 케이트 블란쳇을 섭외를 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죠. 있어라는 생각이 근데 굳이 그런 역이니까 케이트 케이트 블란쳇이 블란쳇을 돼야죠. 했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캐릭터가 되게 납작해요. 그렇죠. 이 캐릭터를 그나마 우리 그 케이트 블란쳇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감 있게 살린 건데 처음 등장했을 때 왜 이렇게 굉장히 위압적인 말투가 발성해서 이런 식의 위험이나 어떤 이런 식의 무게감은 사실은 케이트 블란쳇이니까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사실 약간 납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이미 신화적인 상징을 너무나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이 영화가 그 전제적인 그런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종언을 하는 이야기이면서도 그 시스템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체제였다라는 걸 또 드러내잖아요. 네네. 그 아스가르드의 가부장적인 전제 시스템을 그동안 그 억압해왔던 그 시스템이 말 그대로 유령이 돼서 귀환을 한 거죠. 죽음의 신이 돼서 귀환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 캐릭터가 어떤 개인사를 가지고 좀 더 입체적이었다면 그 신화적인 상징이 조금 그 의미가 조금 약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납작해질 수밖에 없는 그 두께를 배우를 이미 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지의제왕에서 요정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또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이 영화에서. 케이트 블란쳇이 사실 처음 명성을 얻었던 거는 그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젊었을 적에 네, 엘리자베스 그렇죠. 여왕을 연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거대한 상징인 이런 거를 연기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헬라는 오딘이 계속해서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고 사실은 그 오딘이 계속해서 어떤 정복을 하고 어떤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을 때 가장 센 무기가 헬라였죠. 그렇죠. 그래서 살육과 전쟁과 어떤 피와 눈물과 이 시대를 상징을 하는 인물이고 이제는 오딘의 판단은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평화와 공존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르를 어떤 계승자로 뽑았던 건데 헬라는 과거에 사실 매달려 있는 인물이고 과거의 그 피비린내나는 영광을 다시 재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냥 상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또 뭐 한편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헬라가 이제 라그나로크의 결말 안에 같이 포함된 네네. 그런 캐릭터일 수밖에 없는데 또 여성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너무 그 상징으로서 허스토리로서의 그 의미가 너무나 또 풍부한 그런 캐릭터라서 그쵸. 그거를 대한민국 장녀들은 너무나 공감할 만한 말씀, 그 말씀 드리고 맞아요. 싶었어요. 네. 굉장히 이제 기울어진 가세를 열심히 일을 해서 했더니 동생들만 대학 보내주고 약간 맞아요. 자기는 집에서 이렇게 외인 취급당하는 약간 네, 그 네, 대한민국 장녀들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영화 공개 직후에 한국 SNS에서 그렇죠. 네. 많이 돌고 있는데 맞습니다. 토르 시리즈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다라는 어떤 이것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했을 거거든요. 네. 본인의 능력치도 굉장히 높지만 아버지한테 그만큼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라는 어떤 그 욕망 때문에 더 이만큼 열심히 해서 굉장히 센 사람이 됐는데 세게 되고 나니까 내쳐졌을 때 이 인물의 분노나 어떤 배신감은 사실 굉장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예.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고 인물의 설정만 보자마자 이런 전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풍성한데 그것을 사실 영화 안에서는 제대로 보여주지는 않는 면이 좀 많다고 느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야심이 아예 애초에 없어요. 예. 이 영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톤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캐릭터 혼자만 입체적으로 붕 뜨면 또 너무 또 무게가 달라졌을 거예요. 약간 좀 마블 영화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영화들, 그러니까 코믹스 영화들을 좀 보고 있으면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배우에게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평면적인 인물을 그 영화의 엔딩까지 잘 데려다 주는 것까지만 딱 쓰이고 그 다음에 이 배우의 쓰임이 딱 끝나는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제 스커지 연기를 한 칼 어반도 굉장히 팬인데 어떻게 보면은 스커지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제가 조금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굉장히 평면적이구나 이런 아쉬움들은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장르의 한계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마블의 할수 한계고 그런 아쉬움을 떨쳐버리려면 아예 헬라의 단독 에피가 나오던가 네네. 여성 감독이 만드는 원더우먼 같은 얘기가 나오던가 이래야 되는데 근데 뭐 사실 결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평은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제를 완전히 그 종말을 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한계, 그 백성과 그 토르와의 그 명확한 경계 이런 것들을 예. 여전히 좀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거야 뭐 각자 개인의 감상이 다른 거고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상업 영화로서는 좀 만족할 만한 작품이다. 맨 마지막에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마블 시리즈 언제나 그렇잖아요. 뭐 헐크 영화면은 헐크는 돌아온다. 헐크는 어디에 돌아온다. 여기 보면은 그 토르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어벤져스 3, 그 인피니티 워에 반드시 돌아온다. 무효 이제 자막이 뜨고 끝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과연 여기에 그 아스가르드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과연 나올 것인가가 조금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어떤 정치적인 세계 국제적인 어떤 그 난민 문제를 딱 그 보여주는 거죠. 연상케 하는 연상케 어떤 하는 결말 부분에 그런 결말이 부분들이 좀 되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상 같은 것들이 과연 이제 루소 형제가 만든 인피니티 워 시리즈에 반영이 되었을 것인가도 사실 그렇게 반영이 잘 될 거라는 기대는 별로 없는데 그쵸. 동시에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어떤 문제들을 꾸준히 이제 은유해 왔던 시리즈가 사실 어벤져스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뭔가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뭔가 그렇게 이미지로 등장했다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딱 입을 싹 씻고 넘어가는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인 네. 거여서. 예. 토르 하여튼 극장 가서 좀 즐길만한 그런 작품이고요. 앞으로 나올 또 다른 마블 시리즈에 대해서도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영화였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마블만의 천하는 또 아닌 거잖아요. 이제 곧 11월 달에 이제 또 DC에서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저스티스 리그가 공유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코믹스 기반의 영화나 히어로 영화들이 점점 더 어떤 세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보여줄 것인가를 놓고 좀 겨루게 되는 상황이라서 똑같은 장르의 영화들이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느냐에서 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앞으로 마블 영화가 좀 나아갈 이정표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때까지 토르 시리즈에 크게 정을 못 붙이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화는 한번 극장에서 큰 화면에서 즐길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토르의 매력이 제대로 이제야 토르가 정말로 어떤 정말 멋있는 주인공이 된 듯한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
서정민 기자님 안 계신 방송이었는데 아마 다들 빈자리는 크게 못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뭐 댓글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 빈자리를 김숙현 선생님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